이게 날골입니다. 이 날골인데요. 이 어미날이 내려갈 때 여기가 편가리가 있기 때문에 어미날을 이렇게 틀어서 쓰기 위해서 이 날골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 틀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니까요. 물매면은 이렇게 볼록합니다. 이렇게 볼록하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미날 등은 오목한 상태입니다. 이게 1대1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맞춰서 들어가면서 어미날이 난립으로, 이게 난립입니다. 난립으로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죠. 물매면이 이렇게 둥글고 어미날이 이렇게 오목한 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어미날을 이렇게 틀어서 쓴다. 날골 안쪽을 양쪽을 넓혀서 어미날을 이렇게 틀든 이렇게 틀어서 쓰면 물매면도 반듯하고 어미날 등도 반듯한 상태에서는 틀어서 써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일본 대패는 물매면이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고 어미날이 오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었을 때는 1대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튼다면 한마디로 물매면을 이렇게 비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듯하고 어미날 등도 반듯하면 틀어줘도 그렇게 큰 압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압력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가 볼록하고 오목하기 때문에 이게 틀어버리면 이 물매면을 뒤틀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매면이 뒤틀리면 대패집 바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게 둥근데 어미날도 오목한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기 위한 장치인데 이걸 이렇게 틀어주면 만약 틀은 쪽으로 이렇게 틀면 이 부분에 압력이 과도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압력이 걸리면 이쪽 날골 쪽으로 압력이 전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트는 순간 이쪽으로 압력이 전해지고 이쪽으로 압력이 전해지고 이렇게 뒤틀리겠죠. 그러면 이 바닥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틀어서 쓰면 바닥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평을 정확히 삼전평을 잡는 상태에서 어미날 허리를 타격하는 순간 바닥평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껍게 치고 초벌 대패일 경우에는 그게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얇게 치는 대패에서는 대패집에 변형이 오면 대패집의 삼전평이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대패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패는 편가리가 없어야 하고요. 날물은 정확히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게 올바른 세팅입니다. 어미날을 허리를 틀어서 쓰거나 날물을 갈아서 날수평을 잡거나 대패집을 깎아내서 날수평을 잡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정크 대패를 제대로 대패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대패집이 이쪽이 좀 크랙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대패집이 완전히 쪼개질 정도는 아닌데 지금 위쪽으로 크랙이 거의 임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크랙이 있는 걸로 봐서요. 임계점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대패 세팅은 이 크랙이 생긴 원인을 잡아주고 다음에 사용할 때 더 이상 이 크랙으로 인해서 대패집에 손상이 안 되게끔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지금 대패집이 왜 크랙이 생겼는가 원인이 딱 나옵니다. 이쪽 날골하고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진에서는 조금 넓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양쪽 날골의 간격이 넓다는 소리는 어미날 허리를 이렇게 쳐서 날물을 이렇게 틀었거나 틀어서 쓰기 위해서 날골 이쪽을 좀 넓혀준 것 같습니다. 양쪽 날골의 간격이 넓으면 편가리가 있는 날물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이 편가리가 있으니까 어미날 허리를 지금 이쪽 타격 흔히 많잖아요. 이쪽으로 어미날 허리를 많이 타격을 해서 날 수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직각자와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간격이 좀 약간 떨어져 있고요. 위쪽은 아래쪽은 딱 붙고 위쪽에 공간이 많이 떠 있죠. 이 정도면 편가리가 심한 겁니다. 이걸 약간 기울여서 이 정도가 정상적인 건데요. 그러면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만큼의 편가리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대패집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영상으로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은 영상으로 찍지 않겠습니다. 대패집과 날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차로 100번 정도 사포해서 바닥평을 한번 밀었습니다. 어미날 넣어보고 날골이나 날립으로 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미날 넣어보고요. 이게 지금 반듯하게 날물을 내린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날이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날은 연기자를 댔을 때 반듯한 편입니다. 반듯하게 뺐는데 왼쪽이 좀 높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연기자로 댔을 때 날립으로 날은 반듯하게 나온 겁니다. 이 연기자와 날 끝에 이 간격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날물이 이쪽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날물이 위쪽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가리가 있어서 여기가 높다면은 간단하게 편가리만 잡으면 일은 해결이 됩니다. 이쪽이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놨죠. 이쪽이 높게 나왔는데 지금 이 날물로 봐서는 이쪽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편가리를 확인해 볼게요.
어미날 끝 가장자리와 직각자와의 간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여기가 붙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가 좀 떨어졌죠. 이 떨어진 거리만큼, 이 간격만큼 이쪽도 직각자를 놓으면 떨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직각자를 한번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쪽은 딱 붙어버렸죠. 오히려 위쪽이 떠있죠. 이쪽은 붙었습니다. 이쪽 공간만큼 이쪽도 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딱 붙고 오히려 위쪽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날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편가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직각자를 놓았을 때 이 공간이 붙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떨어뜨리면, 이만큼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만큼 뜨죠. 그러면 이쪽이 지금 날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편가리가 돼서 날립으로 날을 뺄 때는 이쪽이 높게 나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높게 나왔다는 표시가 있죠. 이쪽으로 날이 높게 나와서 편가리가 있어서 이쪽 날이 높다면 이 편가리만 잡아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날립으로 날을 뺐을 때 이쪽이 높게 나오는데 날물로 봐서는 이쪽이 높다는 소리죠. 편가리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대패집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패집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대패집과 날물을 청소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난립 보강을 했고 바닥평을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날물을 넣어 보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날수평을 잡아야죠. 날수평을 잡으려면 당연히 여기를 쳐야죠. 여기를 쳐서 날수평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쳐서 날수평을 잡으려면 이쪽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야죠. 그 다음으로 날수평을 잡는 방법은요. 지금 편가리가 있습니다. 아까 편가리를 확인했죠. 이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낮고요. 날물로서는. 근데 이쪽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쪽을 더 갈아내서 편가리를 더 심하게 해서 날수평을 잡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목적은 날수평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으로 또 날수평을 잡는 방법은 이쪽이 낮기 때문에 이쪽 대패집 바닥을 긁어내서 이쪽을 좀 더 높여주면 날수평이 잡히겠죠. 대패질을 하기 위해서는 날수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날수평을 잡는 방법이 세 가지죠. 어미날 허리를 치거나 이쪽을 더 갈아내거나 아니면 이쪽 바닥, 대패집 바닥을 갈아내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날수평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개 다가 대패 세팅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 대패 세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냐면요. 어미날 허리를 쳐서 날수평을 잡는 건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날물을 빼고 쳐주고 날물을 넣고 쳐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날을 집어넣거나 날립으로 빼거나 이런 액션을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날을 넣고 빼줘야 하는데 이렇게 날수평을 잡기 위해서 어미날 허리를 쳐가지고 날수평을 잡아서는 날립으로 미세하게 날을 빼내기가 힘들고요. 편가리가 있는 상태에서 날물을 갈아낸다. 갈아내서 날수평을 잡는다.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차이를 갈아내면서 자꾸 넣어보고 대패집에 넣어보고 또 갈아내면서 대패집에 넣어보고 그죠?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정확히 못 맞추니까 이제 어미날 허리를 타격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낮기 때문에요. 대패집을 갈아내서 날수평을 잡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패집을 갈아내서 날수평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가 낮다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갈아내서 날수평을 잡는다는 건 대패집 소모만 더 심하고 또 잡을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미날 허리를 치거나
날물을 갈아내거나 대패집을 갈아내거나 대패집 바닥을 갈아내서 날수평 잡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미날은 어쨌든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편가리가 있으면 어미날 허리를 타격을 해서 날수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미날 허리를 타격하지 않고 대패를 사용을 해야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세하게 날수평의 미세한 차이를 잡기 위해서 어미날 허리를 살살 타격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좀 세게 타격을 해서 날수평을 잡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대패집에 상당한 무리가 가고요. 정확하게 대패는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편가리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난립으로 높게 나온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편가리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대고 이쪽에 힘을 주고 이쪽은 살짝 띄운다는 생각으로 당깁니다. 당기면 여기가 지금 하얗게 변했죠. 이것이 쭉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닿으면 편가리가 거의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요. 얘를 반드시 놓고 이렇게 90도로 면잡기를 해서 편가리를 잡는 게 가장 편하고 확실하긴 합니다. 자, 거의 다 왔다고 봐야죠. 희미하게는 왔지만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요. 이제 편가리가 있는지, 편가리가 잡혔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공간을 보는 겁니다. 이 공간을 지금 거의 일자로 붙었고요. 그렇다면 이쪽도 일자로 붙었으면 편가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쪽도 잘 붙어 있습니다. 이쪽도 일자로 붙는 거 봐서 편가리는 이제 잡았다고 봐야죠. 면을 잡아서 갈아냈기 때문에 좀 연마를 하고 뒷날을 내밀어도 되고요. 뒷날을 내밀고 나서 앞날을 이쪽을 갈아내도 되고 똑같습니다. 이쪽에 편가리를 갈아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누르면서 이렇게 연마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 선이 점점 줄어들면서 날 끝에 이 하얀 선이 일정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지금 갈리고 있죠. 계속 연마를 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이 선이 일정하게 사라지는지. 아직도 하얀 선이 이쪽이 좀 많이 남았죠. 이것이 일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하얀 선이 안 보이죠? 이쪽까지 이렇게 닿았습니다. 버도 전체적으로 넘어왔고요. 뒷날에 이쪽에 보시면 뒷날이 전혀 없죠. 이쪽을 많이 좀 갈아냈기 때문에 날폭이 정확히 65mm가 나오고요. 이쪽 머리 쪽도 딱 65mm가 나옵니다. 원래 사다리꼴 모양이어야 하는데 동원차가 허리 부분을 많이 타격해서 이 부분이 줄어서 그러는지 지금 폭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뒷날이 전혀 없습니다. 뒷날 내밀기를 해서요. 뒷날을 좀 잡았습니다. 이제 망치 자국을 없애면서 날 수평을 잡아 주겠습니다. 지금은 망치 자국을 없애면서 날 끝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연마각을 좀
높이면서 틀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틀은 다 잡혔고요. 세팅하기 전에요, 날골 안쪽이 너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어미날이 내려갈 때 반듯하게 안 내려가고 지금 기준을 어디다 잡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너무 많이, 날골 안쪽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지금 이쪽도 그렇고요. 어미날 등은 이렇게 오목하기 때문에 이 오목한 거에 따라서 물매면도 이렇게 볼록하게 삭감이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볼록해야 하는 이유가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매면은 볼록하고 어미날 등은 오목합니다. 날골 안쪽 양쪽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물매면 수정할 때 상당히 기준 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매면을 놓을 때요, 이걸 가운데 정확히 내리면서 물매면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 양쪽이 넓기 때문에 잘못하면 치우쳐서 내려가면서 물매면 삭감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메꿔 준 후에 세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골 안쪽을 보강해서 어미날이 어느 정도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날물을 내려보고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 지금 편가리는 잡아놓은 상태니까요,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를 확인을 해서 낮은 쪽을 살짝 올려주면 날 수평은 간단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대로 타격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쪽이 지금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쪽이 좀 덜 내려왔고요. 이 상태에서 날물의 수평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날려 아랫부분과 어미날 끝이 반듯하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날 수평을 잡으려면 이쪽이 높거나 이쪽이 낮았을 때 낮은 쪽을 좀 올려주면 날 수평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 같습니다. 날립 아랫부분과 날 끝부분이 반듯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진으로 볼 때 오른쪽에 편가리가 있어서 높았던 쪽을 좀 갈아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시면 미세한 차이인데요, 왼쪽이 살짝 높은 걸로 보입니다. 물매면은 잘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조금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도 좀 잡았는데 살짝 부족한 건 같습니다. 여기에서 날골을 보시면 날골도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대패의 문제점은 날골 대칭이 뭐 크게 틀어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편가리가 있었는데 날이 수평이 안 맞고 삐딱하게 내려오니까 날골 안쪽을 좀 삭감을 해서 틀어서 썼는데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날이 반듯하게 내려오는 걸 방해했고요. 그래서 날이 계속 삐딱하게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계속 수평을 잡기 위해서 어미날 허리를 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잡은 상태고요. 이쪽이 살짝 낮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대패밥을 하나 붙여서 살짝만 올려주면 날 수평은 잡힐 것 같고요. 날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물매면 수정을 해가면서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물매면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날골 보강을 두툼하게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어미날을 넣어보면 이쪽 대패밥을 좀 두툼하게 넣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살짝 긁어내면서 압력을 좀 빼주면서 어미날을 넣고 날 수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쪽 물매면을 좀 삭감을 하면서 이 에피밥으로 압력을 높인 부분을 이쪽에서 지금 빼주고 있는 겁니다. 어미나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날잎 아랫부분과 어미날 날 끝 부분을 가지런하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날 수평을 잡고 있는데요. 날잎 아랫부분과 날 끝을 가지런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날 수평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왼쪽이 살짝 높았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을 조금 보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른쪽이 이제 살짝 높아 보입니다. 이쪽 날골 보강을 좀 많이 해서 이쪽이 좀 살짝 높아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좀 압력을 넣어서 물매면 수정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쪽 보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높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줬고요. 어느 정도 살짝만 이쪽을 보강해서 이쪽을 살짝 높여서 압력을 높인 다음에 물매면 수정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날골을 좀 보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을 조금 보강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어미날이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날 끝과 날잎 부분이 가지런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이제 날 수평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압력이 있어서 어미날은 더 이상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날 수평은 잡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압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물매면 수정을 하면서 적당한 압력을 찾아가고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는 물매면 수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00번, 2000번 연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미날을 넣어 봤어요. 넣어 보시고 압력이 높은 쪽부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압력이 높다는 소리는 어미날 내렸을 때 덜 내려가는 쪽부터 삭감을 하면서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갈 수 해주는 게 물매면 수정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데 이 반드시 내려가는 기준이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날물을 물매면에서 내릴 때도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내려줘야 똑같은 볼록한 물매면에 똑같은 부분에 연필 자국이 묻어나지, 물매면은 볼록하고 어미날은 오목한데 이쪽에 한번 묻혔다 이쪽에 한번 묻혔다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쪽 묻히고 하면 결국 이 볼록했던 물매면이 나중에 세팅을 하고 나면 밋밋해져 버립니다. 밋밋해져 버리면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가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미날을 내릴 때도 신경 써서 같은 지점에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날골의 안쪽에 너무 여유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여유가 있으면 어미날을 내릴 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다 하면 어미날 둥근 부분이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지점에 항상 같이 이렇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쪽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어미날이 이쪽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은 물매면 삭감은 이쪽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쪽이 압력이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물매면 묻어나는 것도 지금 이쪽이 먼저 묻어났죠. 이쪽에 지금 연필 자국이 좀 진하게 지금 사진에 잘 안 잡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진한 연필 자국이 있는 것이 이쪽에 지금 압력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날이 이쪽이 먼저 내려왔고요. 이쪽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압력을 먼저 빼주는 거죠. 이렇게 쳐보시고 어미날을 보면 어느 쪽이 먼저 내려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타격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미날이 어느 쪽이 먼저 내려왔는가. 지금은 이쪽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죠? 아까는 이쪽이 먼저 내려왔었죠. 지금은 이쪽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약간의 차이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쪽을 좀 삭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까하고 다르게 이쪽 물매면에 연필 자국은 안 묻었습니다. 아까 묻었던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묻어났죠. 이렇게 이 부분 묻어난 부분을 삭감을 해주고 다시 한번 넣어보면 또 어디에 묻어났는지 어디에 또 압력이 걸리는지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데리는 겁니다. 지금 날골 보강을 충분히 했고 날골 보강을 좀 두툼하게 했기 때문에 압력은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력을 충분히 줬는데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압력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타격을 했는데 어미날이 거의 지금 난립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았지만 난립으로 충분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물매면의 볼록한 부분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 사용자분이 날골 안쪽을 굉장히 삭감을 하면서 볼록한 부분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기 때문에 물매면을 수정을 하다가 압력이 좀 부족하면 양쪽 날골에 대패밥을 한 장씩 붙여서 압력을 좀 더 준 후에 물매면 수정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오목한 어미날 등에 볼록한 물매면이 정확히 이렇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수정을 해주는 게 물매면 수정입니다. 지금은 타격했을 때 어미날이 지금 반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압력이 조금 더 약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날도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필 자국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묻어나고요, 여기도 이렇게 묻어나고, 이 부분도 묻어나고, 이쪽 부분이 살짝 좀 약하게 묻어나는 것 같고요. 이 안쪽도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이쪽하고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필 자국은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대로 고르게 묻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묻어나는 게 이쪽 부분 이렇게 안 묻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쪽 부분도 이만큼 이렇게 안 묻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압력을 줘서 삭감을 해 나가면서 이 안 묻어나는 부분까지 연필 자국이 묻어날 수 있도록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물매면 수정은 사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물매면 수정을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하는 부분만 찍고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연필 자국을 묻어나는 걸
보시면 사진에 좀 어두워서 잘 안 잡히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묻어나고는 있습니다. 자고요. 지금 이 정도면 잘 묻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좀 더 압력을 줘서 물매면 수정을 계속해 나가면 물매면에 충분히 연필 자국이 닿을 것 같고요. 물매면 수정 부분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다가 압력이 부족하면 똑같은 두께의 대표밥을 양쪽에 붙여주고요. 양쪽에 붙여서 압력이 늘어나면 물매면 수정을 해 나가시고요. 최종 목표는 어미날 등이 물매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필 자국을 보면 연필 자국이 진한 부분과 좀 얕은 부분이 안 생기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어미날이 반듯하게 내려가고 또 반듯하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물매면 수정의 최종 목표입니다.